네, 안녕하세요. 수원 삼성 이정효 감독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진 수원 삼성에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끝이군요. 예, 뭐 각오 예, 간단하게라도 예. 네. 이 취임식 자리에서 제가 좀 감명을 받았는데요. 준비하시는 우리 수원 삼성 구단 프런트 분들한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보다도 제가 모시고 있는 코칭 선생님 분들 이름을 한 명 한 분씩 호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구단 프런트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보다도 저희 코치분들, 그다음에 스태프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우리 강호영 대표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원 삼성 구단에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 만큼 저는 수원 삼성이 원하는 큰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원 부임하셨는데 감독님이 지금까지 밖에서 보셨던 수원은 좀 어떤 팀이었고 장단점을 좀 분석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네, 잘 보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처해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축구에 대해서 너무나도 바빴기 때문에 제가 볼 겨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12월 3일, 12월 7일 경기는 제가 좀 유심 있게 봤습니다. 뭐 축구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점한 후, 그 다음에 공격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경기 운영에 대해서 그런 면을 본 것보다도 우리 선수들, 수원 삼성 선수들에 대한 마인드부터 프로의식부터 좀 저와 다른 생각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하고 미팅을 하고 훈련을 하면서 소통을 해서 좀 바꿔놓고 싶습니다. 그런 프로의식에 대한 훈련 태도라든지 아니면 생활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장에 찾아와 주신 서포터 그다음에 수원 삼성을 응원하시는 팬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기적인 부분 다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정효 감독님께서 수원 삼성 감독직을 수락하셨을 때 구단의 진정성에 반해서 감독직을 수락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에서 그 진정성을 느끼셨는지 좀 질문 드리고 싶었거든요. 오늘 그 구단 프론트 분들께서 행사를 진행하시는 거 보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코치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호명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보다는 우선적으로 제가 모시고 있는 우리 코치 선생님들 그다음에 우리 스텝 선생님들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강호영 대표님이 저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는지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감동을 받을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저에게 존중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마음이 좀 많이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문구 하나를 읽었는데요.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섞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스포츠는 사람의 감정이 좀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스포츠는 사람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강호영 대표님께서 저에 대한
제 마음에 대한, 그다음에 제가 모시고 있는 우리 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팀을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 그다음에 우리 팀 임원들에게 얼마나 예의를 표하셨는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수원 삼성을 택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선수단을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수단에게 가장 처음 먼저 하신 말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골을 넣는 방법, 그다음에 실점하지 않기 위해서 막는 방법,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결국 만들어야 된다고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만났을 때 인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수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인사하는 방법이 뭔지 살짝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게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 얼굴 보면서 밤에 잘 잤는지 아니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선수 컨디션이 어떤지, 그걸 보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서로 일과를 시작하는 게 저는 좀 뜻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감독 이정효에게 있어서도 이번 2부 리그 선택은 큰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1부 리그 명문 구단들을 제치고 수원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질문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특히 지금 수원 삼성이 삼성이라는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게 최근 한 10여 년간 투자를 크게 줄여왔는데, 강우영 대표 등 구단 수뇌부로부터 어떤 명가 재건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저한테 1부, 2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이정효를 원했고 이정효에 대한 캐릭터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축구, 이정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나 선수들 지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선입견이 없이 그냥 이정효라는 캐릭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결과를, 그다음에 어떤 축구를 하는지 있어서 제가 보여준다면 투자는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현재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우리 박병식 국장님하고 서영진 팀장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수 영입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좀 쉽게 할 수 있게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좀 목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좀 저도 그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 신나게 해볼 생각입니다. 감독님, 취임 공식 발표가 12월 24일 날 났거든요. 지금 한 열흘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휴가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어떻게 시간을 좀 일주일, 열흘 보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화기를 많이 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하고 계속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수 영입권에 있어서, 그 다음에 선수 가상 스쿼트를 짠다고 저희
선생님들하고 저희 팀하고 거의 매일 소통을 했고, 그다음에 저기 박병식 국장님하고 서영진 팀장님하고 매일 전화기 붙들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힘들고 지금 바빠야 시즌에는 좀 편할 거라 같아서 지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지금도 팀에서 많이 이제 지원이 있고 또 이제 내가 구상하는 축구를 맞춰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전술가들한테는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선수가 뭐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다 필요한데 그러면 더 맞는 선수들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팀에 오셨을 때 감독님 축구가 전과 달라지는지 방향성은 같더라도 뭐 디테일이나 완성도가 달라질 전망인지 광주에서는 구현하지 못했던 것도 여기서는 또 시도해 보실 건지 궁금합니다. 선수가 좋고 나쁘고에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는 분 입장에서 팬분들 입장에서 좀 더 퀄리티가 높은 축구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약간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리하게 뭔가 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구단하고 소통하고 저희가 영입할 수 있는 건 영입하고 영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 수원 삼성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 좋은 제목이 많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우리 어린 선수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에 나가는 것보다도 저는 훈련에 있어서 질 좋은 훈련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퀄리티가 높은 이름 있는 경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선수들을 영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 부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선수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좀 전에 그 목표가 상당히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K2도 그렇고 K1도 그렇고 아마 많은 팀들이 당연히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승하기 위해서 그럼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뭐 목표가 우승이다, 목표가 승격이다, 그리고 승격 후에 뭐 아침을 나가서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다 이렇게 뭐 거창하게 이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과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중요하면 저는 우승이든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이든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든지 아니면 세계 클럽 월드컵을 나가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훈련 과정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목표라고 하면 저는 올 시즌 개막전이 저의 큰 목표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자주 보시잖아요. 보면은 리버풀이 클롭이라는 감독 만나서 이제 다시 완전히 살아났고 리그에서도 우승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고 지금 뭐 사실 목표 뭔지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선배가 먼저 물어봐가지고 혹시 그럼 그 큰 목표까지 가는데 어떻게 타임 프레임 같은 거, 시간 계획 같은 거는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클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네, 당연히 계획을 플랜을 짰습니다. 상당히 좀 제가 저희 팀하고 이야기했을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좀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선수들이 또 그 기간 동안 성장하고 저 또한 성장하고 우리 팀도 성장하고 그런 것에 초점을 좀 더 맞춰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원 삼성이라는 구단과 팀을 큰 무대에, 그다음에 나는 감독과 저희 스태프들, 코치분들에게 좋은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조금씩 성장하면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주 감독이 됐을 당시에 이정효 감독하고 지금 이정효 감독하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처음 감독했을 때는 이렇게 오늘처럼 많은 기자분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취임식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게 관심과 이렇게 많이 받았던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4년 후지만 지금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축구, 제가 하는 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요. 그냥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한테 보여주시는 이런 많은 관심과 집중을 어떻게 하면 경기를 뛰는 우리 선수들에게 관심과 집중을 가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거랑 좀 이어서 그 기대들이 엄청 큰데 이런 거에 좀 부담감을 느끼시는 편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선수들도 뭐 감독님과 함께 하고 싶은 선수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선수들과 얘기를 나누셨다면 뭐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 감독님과 하고 싶다 이런 말씀 들은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오늘 처음 만나서 그렇게 축구적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은 한 적은 없고요. 앞으로 천천히 매일매일 훈련하면서 서로를 알아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부담은 되지는 않습니다. 예. 부담감이라기보다는 개막전을 위해서 어떻게 축구를 할지, 어떻게 준비할지, 그다음에 경기장에 찾아와 주시는 우리 수원 삼성 팬분들, 서포터분들을 어떻게 만족시킬지 그게 머릿속에서 있기 때문에 부담 가질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그런 부담감이. 그리고 제가 어떻게 축구하는지에 따라서 그 많은 팬분들이 수원 삼성과 같은 저는 팬덤이 K리그에서는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하면 제 편으로 저희 팀 편으로 만들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부담감이라는 단어는 머릿속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팬들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사실 다른 팀 감독으로서 혹은 다른 팀 선수로서 수원 삼성의 팬덤의 응원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걸 보면서 좀 느낀 점과 그걸 이제 본인이 받게 된 그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 시즌에 저희 와이프가 수원 삼성 서포터분들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경기장을 제가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열정들이 상당히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팬분들을 이제 만족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팬분들이 경기장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 축구를 보고 저희 선수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또 질타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응원도 필요할 것 같고. 네, 편하게 경기장에 찾아와 주셔서 응원하든지 아니면 질타를 하든지 저희 축구를 보시고 많은 에너지를 또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팬들과 함께하고 싶은 승리 세리머니가 있을까요? 라는 수원 삼성 팬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딱히 생각한 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장을 꽉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어떠한 세레모니보다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청백적 우산을 함께 돌릴 계획도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거든요. 돌릴 시간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경기에 좀 많이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팬 여러분들께서 돌리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질문 추가로 받겠습니다. 감독님께서 광주에 부임을 하시고 광주다운 축구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재정의가 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수원에서는 과연 수원다움이라는 단어를 좀 어떤 뜻으로 만들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늘 해왔던 대로 하던 대로 제가 했던 축구를 그대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영국 갔다 와서 경기를 보고 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선수들이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선수들하고 그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축구를 한다면 그 전 축구보다 좀 더 박진감이 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 취임식에 코치분들을 같이 동행한 것도 눈길을 끌었는데 광주에서만 이제 12명의 팀원들을 데리고 오시고 또 아까 보니까 새롭게 또 합류하는 분도 계신데 감독님에게 이렇게 이례적으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보기 어려운 이 팀을 데리고 와야 되는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성원들은 어떤 역할을 감독님하고 함께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2022년 처음 제가 감독을 시작했을 때, 좀 미래가 정해지지 않은 초보 감독을 위해서 흔쾌히 저와 함께 해줬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게 저와 같이 시즌을 보내고 싸워오면서 그렇게 했던 분들을 다시 또 제가 수원 삼성으로 같이 오게 된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동행한 이유는 어느 팀을 맡더라도 그분들과 같이 한다면 최고의 팀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든지 본인들이 주어진 역할에 있어서 계획에 있어서 목표에 있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원 삼성에 와서도 저희가 경험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충분한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축구를 바로 구현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감독님 축구 인생에서 이제 뭐 일종의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되는데요. 본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 호리안컵 결승 경기 후에 제가 우리 옆에 친구인 이광영 아나운서한테 축구에만 더 집중하고 싶다. 다시는 축구 외적인 부분, 환경에 있어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제 축구 인생에 있어서 축구 외에 환경에 의한 쓸데없는 에너지는 쏟지 말자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약속은 최대한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합니다. 축구에만 저 몰두하려고 합니다. 이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로 저는 좀 축구에만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저희 수원 팬분들, 서포터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경기장에서 좋은 축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기자분들이 연락이 왔을 때 안 받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즌 이후엔 17개 팀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팀이 승격을 위한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서 왔습니다. 큰 라이벌이요? 네, 저희 팬분들하고 서포터분들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많이 오셔서 응원을 해주시고 우리 선수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그런 응원이 선수들에게 좀 많이 좀 부담감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시면 저도 신나고 좋은데 저희 선수들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부담감을 느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는 게 우리 선수들한테는 큰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이 그동안 한 4년간 뭐 비주류의 대명사, 뭐 비주류의 희망 이렇게 불려왔었잖아요. 이제 수원 감독을 맡으면서 좀 주류 물결에 올라왔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런 제2의 이정효를 꿈꾸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도 수원에서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라는 그런 책임감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책임감보다는 좀 사명감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안 되기만을 바라는 분이 많아요. 예, 광주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더 좋은 기업 구단에 수원 삼성이라는 명가의 구단에 명문 구단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따가운 시선으로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하나 무너뜨리면서 깨부시면서 전진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한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부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제 모습을 보고 많은 아마추어 지도자분들이나 많은 능력 있는 지도자분들이 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노력은 누구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힘들 때 버티는 사람한테는 못 이깁니다. 힘들 때가 찾아오더라도 버티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 버티십시오. 어떤 대회나 타이틀의 목표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 다양한 앞으로 갈 수 있는 곳들의 그림을 어떤 말씀하셨는데 그 광주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신 것 중에 제가 알기로는 제일 열받으셨고 또 좌절일 수도 있었던 기억이 사우디에서의 기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팀과 함께 쭉 나가면서 앞으로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런 서아시아 팀 연봉이 비교할 수 없이 많은 팀들을 상대로 꺾는 이번에는 이기는 자신의 모습도 그리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네, 당연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 제수스 감독을 다시 만나면 제가 꼭 한번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RLR 경기 때 제가 7대0으로 졌지만 선수들은 벽을 아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벽을 좀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경기를 리뷰하고 그 경기를 제가 계속 보면서 생각 들었던 게 있습니다. 벽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벽 너머에 한번 당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 축구에 대해서 시즌이 끝난 후에 영국에 넘어가서 프리미어 축구를 보면서도 계속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잘 보고 왔다고 또 느끼고 있고 어느 정도 방법은 또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버티고 노력하다 보면 저에게도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그 매치업을 듣긴 했는데 공개가 가능하다면 이번에 영국 가서 직관한 그 경기 매치업이 뭔지 살짝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첼시하고 에버튼 경기 봤고요. 그다음에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맨시티 경기 봤고요. 그다음에 제일 재미없는 토트넘하고 리버풀 경기를 봤습니다. 이제 전지훈련 가시면서 본격적으로 팀을 이끌게 되시는데
전지훈련에서 생각하고 계신 뭐 목표라든가 어떻게 좀 이끌고 싶으신지, 그리고 또 감독님이 수원에 오셔서 어떤 팀을 만들고 싶으신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떤 팀을 어떻게 제가 만든다기보다는 제가 아까도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데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중요한지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계속 몰입 열중을 시키면서 앞으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다면 선수들이 얼마나 결과만 생각하면 선수들이 얼마나 나태해지거나 아마 안주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 과정에 훈련 태도, 그다음에 훈련 과정을 좀 더 중요시 생각하게 만들겠습니다. 그 이정효라는 감독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는 배고픈 선수들은 이정효 감독의 축구를 잘 따라오고 성과를 내지만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고 머리가 큰 선수들을 지도해서 성과를 내는 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갖고 계신 축구계의 분들이 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알아서 잘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또 알아서 잘 합니다. 축구도 똑같습니다. 정말 뛰어난 선수, 이름 있는 선수들은 방법을 가르쳐주면 잘 합니다. 그리고 잘 할 수 있게끔 계속 방법을 가르쳐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오늘 그 오전에 선수들이랑 대면식 하셨다고 들었는데 분위기 어땠는지랑 선수들 첫인상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선수들 표정에서 느껴지는 어떤 일감 같은 건 없었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왜 기대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 기대를 하고 있는지. 예, 그래서 또 기대한 만큼 제가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선수들한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의 눈빛은 못 느끼셨나요? 그런 것도 같습니다. 예, 저를 많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에 대해서 아마 미디어나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선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본인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선수 영입 좀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언론에도 계속 유력하다는 선수도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혹시 감독님께서 밝히실 수 있는 선수 영입 인사가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포지션 선수들을 좀 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구단을 통해서 선수 이적 관련 영입에 있어서는 구단에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보는 현재 포지션은 멀티 능력이 있는 선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찾고 있는 포지션은 센터백, 그 다음에 골키퍼, 그 다음에 윙포들을 보면서 공격형 미드필드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를 보고 있습니다. 감독실에 방문할 때마다 항상 독서를 하고 있는 이정효 감독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독서의 결과물이 이 답변을 통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인데요.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와이프가 항상 했던 얘기거든요. 저를 많이 좀 컨트롤을 하시는 분인데 오늘도 인터뷰 실수할까봐 항상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청득심이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많이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얻는다고. 그래서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 사자성어가 제 인생의 밝은 빛을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청득심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감독님께서 출국 전에 분석관과 함께 프리미어리그엔 경기 그 자체보다 지도자를 보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어떤 감독의 어떤 포인트가 인상적이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경기를 보러 가면서 항상 자기 경기 철학이 뚜렷한 감독을 좋아합니다.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트렌드는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첼시 경기를 좀 유심 있게 봤습니다. 특히 첼시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어디까지 또 마침 색깔도 비슷했고요. 그래도 그 팀이 구현하는 플레이에 있어서 제가 어디까지 우리 수원 삼성 선수들에게 구현하기를 요구할 건지 예를 들어서 1에서 5라면 첼시는 지금 현재 5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수원 삼성 구단을 4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정효 감독하고 이전에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직설적 화법, 거칠지만 자신감 있고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 되게 차분한 느낌을 받아 사실 조금 뜻밖이긴 한데요. 이정효 감독에게 축구는 어떠한 건가요? 그리고 이정효 감독이 수원에서 축구로 세상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나요? 제가 감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선수 때 저는 선수 때 그렇게 이름을 날리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못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해요. 항상 2%, 5%, 10% 부족한 선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하는 우리 선수들은 2%, 5%, 10%를 항상 채워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저보다는 한 발이라도 앞서서 출발점을 한 발이라도 앞서서 시작하게끔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문 하셨죠? 이정효 감독에게 축구란? 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김세호 기자님 답변 되셨습니까? 네, 두 번째. 네, 이정효 감독이 축구로 세상에 하고 싶은 메시지,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뭔가요? 그런 생각은 좀 많이 합니다. 방어적인 인생보다는 좀 도전적인 좀 인생을 좀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제 축구에 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이소년 선수들, 이소년 지도자분들 보면 선수가 실수를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많이 해야 그 경험에 의해서 선수들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권장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실수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이 도전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또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도전을 권장하지 않고 항상 안전하게 방어적인 그런 자세를 좀 취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 축구로서 좀 도전적이고 시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것을 좀 그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현장에서 이정효 감독 지도하는 모습을 중계석에서도 또 관중석에서도 자주 봤는데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액션 플랜 잘못하면 엄청 화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금 이제 실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선수들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철학과 그 경기장에서 90분 동안 테크니컬 에어리어에서 선수들을 질책하고 다그치는 모습이 약간 상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궁금합니다. 충분히 저희가 한 경기를 준비하는데 일주일을 준비합니다. 그럼 분석팀, 그다음에 세트피스를 관리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치료를 해주시는 의무팀, 그리고 선수들 퍼포먼스를 위해서 애쓰시는 피지컬 선생님, 그리고 저는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전술적으로 상대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그리고 또 상대를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럼 경기장에 들어가서 저기 충분히 연습이 된 상태에서 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끔 플레이하면 되는데 거기에 좀 자신감 없게 시도하지 않고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모습 보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제가 불같이 화를 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노력을 시간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경기장에서 훈련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제가 좋은 지도자, 좋은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려면 그런 부분도 제가 잘 컨트롤 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님들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신 것 같습니다. 수원 삼성 팬 여러분들께 받았던 질문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내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독님이 삼성의 갤럭시 유저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사과 제품을 이제 폰이든 패드든 쓰시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궁금해하는 수원 삼성 팬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라도 홍보를 해야 그룹에서도 많은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한다면 또 많은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기자님들 정말 많이 참석해 주셨고요. 또 질문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기사로 잘 녹여내 주시고 또 이정효 감독의 축구 2026 시즌에 어떻게 펼쳐나가는지 지켜보시면서 또 현장에서 많은 기사 잘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수원 삼성 블루윙즈 제 11대